안녕하십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몸이 알려주는 증상 10가지. 우리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우리 몸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기간으로 말하면 나이에 또 따라서 정기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하지 않고 우리 몸에 어떤 적신호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아주 자기가 알게 모르게 순식간에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건강 적신호가 켜질 때 이런 어떤 징후를 알아내는, 그래서 또 대응을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 인체는 주인에게 크고 작은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무척 고약하다거나 손톱에 색이 이상하게 변했다던가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은 대장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10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도록 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기는 그렇지 않는데 트림이 자주 나온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위염이나 위암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위염이나 위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전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면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은, 트림을 하면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자주 반복된다면은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림은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은 식도와 연결된 유문이 협착되거나 위신경적인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림을 할 때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함께 올라오거나 나쁜 냄새를 동반하면은 반드시 자세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냄새가 심한 방귀가 나온다. 종기는 그렇지 않는데 냄새가 심한 방귀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특히 장내에 종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방귀를 꼈을 때 그 냄새에 본인 스스로가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은 당장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에 종양이 있는 경우 대사작용이 안 되고 세균에 의해 독소가 생겨 매우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방귀 냄새는 약할수록 건강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에 손을 대면은 박동 튀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신장애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신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 안에서 느껴지는 박동은 왼쪽 가슴에 위치한 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하지만은 박동이 왼쪽 가슴이 아닌 몸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면은 심신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멈췄던
분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수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신장애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일종의 정신장애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일종의 정신장애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면은 박동치는 곳이 여러 군데로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심신장애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는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땀을 과하게 많이 흘리고 겨울에 이불을 덮으면은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내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증상으로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매우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많아지는 걱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로는 손톱이 희거나 노랗게 나타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흰 손톱은 만성 간염의 우려가 있고 또한 영양결핍의 어떤 결과다 이래 보는 경우가 있고, 노란 손톱은 황달이나 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한 편이고 거의 보이지 않거나 적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톱 밑은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건강 상태 파악이 쉬운 것인데, 만약에 손톱이 흰색이거나 노란색이면 만성 간염이나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진균종과 같은 곰팡이 감염일 경우에는 손톱이 검은색을 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손톱의 색깔로 보고서 우리가 미리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혈변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고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대개 치질이 아니면은 대장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용변을 본 후에 변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만약에 붉은색의 혈변이 보인다면은 치질이나 대장 질환이 의심되므로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질 경우에는 보통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변에 피가 묻어 나오며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은 대장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변에 묻어 나오는가, 안 그러면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가,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장 질환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제일 많이 발병하는 대장암은 혈변은 물론 변비나 설사, 복통, 빈혈 등의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촉촉한 귀지가 나온다. 촉촉한 귀지가 나올 경우에는 유방암이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인처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이 아시아형의 건조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보다 유방암에 많이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귀지가 많고 건조하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귀가 자동적으로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잇몸이 붉게 변했다. 잇몸이 붉게 변했으면 어떠냐? 이건 치연염이나 치주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잇몸이 분홍빛을 띠고 있다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하지만은 붉게 변한 잇몸은 시언염의 신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붉은 상태에서 자주 붓거나 매우 민감하다면 치주염의 증상으로 바로 치과를 향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이 심각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9번째, 키가 줄어든 것을 느낀다 할 때는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일반적인 신호이지만은 때로는 심장과 호흡기 질환을 알려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노인층의 경우 키가 2.5cm 이상 줄어들면 심장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노인이 아닌데 키가 들었다면 병원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10번째, 요통을 동반한 복부 통증이 잦다. 그러면 대장 질환으로 보는 겁니다. 요통 즉 허리가 아프면 척추 질환부터 의심하는데 무조건 척추 질환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복부 통증과 함께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면 대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궤양, 위하수증, 장유착, 췌장염 등 여러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요통은 식후나 공복에 심하게 나타나며 변비가 심할 때나 배변 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10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와 다른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이게 이상 징후다. 내 몸에 이러이러한 어떤 질병과 관련된 어떤 경우일 것이라고 일단은 예측을 해보고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